1차 시험 합격만을 목표로 제작된 내용입니다. 1차 시험에 나오지 않는 내용, 출제 빈도가 너무 낮은 내용은 모두 삭제했습니다. 오직 출제되는 지문과 선택지만 그대로 살렸습니다. 관련 자료나 링크가 있다면 동영상 아래에 정보창에 넣어두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직업정보론 7장 워크넷입니다. 워크넷 주 메뉴는 채용, 직업진로, 고용복지정책, 훈련정보, 인재정보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 취업 포털, 그러니까 민간 정보하고요. 지자체 일자리 정보, 공공정보를 한 곳에서 검색할 수 있게 통합된 일자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에서 생산한 정보만 제공한다. 이거 오답이에요. 기업 회원, 그러니까 기업은요. 워크넷에서 인재정보 검색할 수 있고요. 사람이 필요하면 워크넷에서 구인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기업이 갑이잖아요. 무슨 사람 필요한데 꼭 고용센터를 방문해야만 구인 신청을 할 수 있다. 이거 오답입니다. 워크넷에 속해 있는 직업진로 파트요. 워크넷 직업진로는 한국 직업정보 시스템을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워크넷 직업진로와 한국 직업정보 시스템은 같은 겁니다. 찾기 방법이요. 세 가지가 있어요. 키워드 검색, 조건별 검색, 카테고리 검색이 있습니다. 그중 조건별 검색은요. 평균 연봉과 직업 전망으로 찾습니다. 다시 연봉과 전망으로 찾습니다. 연봉과 전망으로 조건별 검색해요. 카테고리 검색은 굉장히 많아요. 지식별, 신지기, 지식, 창직, 업무 수행 능력별, 통합 찾기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 다 기억하기 어려우니까 오답에 주목합시다. 자, 지역별 찾기와 학력 수준 찾기는 없습니다. 지역별 찾기와 학력 수준 찾기는 오답이에요. 뭔가 차별과 관련이 있을 법한 거는 없는 겁니다. 학력 수준 찾기 없고요. 지역별 찾기 없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요. 학과정보, 직업 동영상, 신직업이 있어요. 국가 직무능력 표준은 워크넷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 국가 직무능력 표준 NCS는 워크넷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 제공되는 정보의 형태는요, 기본적으로 백분위 점수 형태입니다. 직업 가치관, 성격, 업무 활동, 중요도, 만족도 등 정보는 백분위 점수 형태로, 중요도 형태로 제공이 되는데, 오직 임금은 백분위로 제공할 수가 없죠. 그래서 임금은 절대값으로 제공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하위 25%는 2,452만원, 중위는 얼마, 상위는 얼마 이런 식으로 절대값으로 제공해요. 해당 직업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의 상대적 중요성을 비교가 가능한 100점 만점으로 제공한다. 결국 100점 만점으로 제공한다는 게 결국 100분위 점수로 제공한다는 뜻입니다. 워크넷 직업진로에서 직업진로 찾기의 하위 메뉴가 아닌 거요. 너무 많으니까 오답에 주목하자고 그랬죠. 예, 지역과 학력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워크넷 직업진로에서 제공 정보가 아닌 거요. 학과정보, 직업동영상, 직업심리검사 제공하고요. NCS는 워크넷 대상이 아닙니다. 정답 4번입니다. 워크넷에서 제공하는 학과 정보입니다. 먼저 검색 방법에는 키워드 찾기, 조건별 검색, 계열별 검색이 있습니다. 개설 대학별 학과 찾기 이건 없습니다. 대학별 학과 찾기는 없습니다. 계열에는 인문계열, 사회계열, 교육계열, 자연공학의학 그리고 예체능 계열이 있습니다. 문화관광 계열은 없습니다. 문화관광 계열 없습니다. 각각의 계열별로 굉장히 많은 과들이 있어요. 이걸 한꺼번에 다 기억할 수 있으면 굳이 강의 안 들어도 됩니다. 자, 포인트를 기억해야 될 포인트 짚어드릴게요. 자, 자연과학 계열에 먼저 집중하세요. 그 중에서도 첫 번째는 공학자가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 계열인 학과가 두 개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바이오산업 그리고 식품생명공학과입니다. 바이오산업은 생명과학과예요. 그리고 식품생명공학과, 식품공학은 같은 과입니다. 자, 두 번째는 수의학과는요, 의예자가 붙어 있지만 의학 계열 아닙니다. 이거 자연 계열이에요. 그 다음, 수산학과 중에 일부 대학이 이름을 해양생명과학과로 바꿨습니다. 이 생명과학자가 붙어 있으니까 마치 생명과학과가 아니냐라고 착각하는데, 생명과학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해양이란 단어에 집중하셔야 돼요. 해양생명과학과 바로 수산학과에 해당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공학 계열에서 알아야 될 포인트는 딱 이거 하나예요. 공학자가 붙지 않은 공학 계열이 딱 두 개 있습니다. 하나가 조경학과고요. 두 번째가 안경광학과입니다. 조경과 안경 이거는 공학입니다. 학과 정보에서 제공하는 내용이요. 관련 학과 개설대학 진출직업 자격 면허 이렇게 제공하는데요.
자격 면허에 대해서는 국가 자격 정보와 민간 자격 정보 둘 다 줍니다. 하나만 준다 오답이에요. 국가 자격 정보와 민간 자격 정보 둘 다 제공합니다. 평균 연봉은 제공 내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연봉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워크넷 학과 정보에서 선택할 수 있는 계열이 아닌 거요. 다 있지만 문화관광 계열은 없습니다. 아닌 것 정답 1번입니다. 워크넷 학과 정보 중 생명과학과 관련이 없는 학과요. 우리 해양생명과학과는 생명에 집중하지 말고 해양에 집중한다고 했어요. 해양은 바로 과거의 수산학과입니다. 관련 없는 학과 정답은 2번입니다. 워크넷 심리검사 중 직업 선호도 검사입니다. 롱형이 있고 쇼트형이 있어요. L형이 있고 S형이 있습니다. 선호도라는 건 결국 좋아하는 거고 좋아한다는 건 결국 흥미검사입니다. 그래서 L형, X형 공통적 하위검사는 바로 흥미검사입니다. 흥미의 대표 주자가 바로 홀랜드고요. 결국 현탐례 사진관 이걸 측정하는 거예요. S형은 흥미검사로 하고 두 번째 플러스에서 성격검사 플러스 생활사 검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흥미, 성격, 생활사 검사로 S형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청소년 직업 흥미검사 일반 흥미 6개도 결국 같은 걸 측정하는 겁니다. 워크넷 성인 직업 적응 검사, 먼저 창업 검사요. 창업이라는 건 결국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을 포함한 12개 요인을 잰다. 창업 검사에 해당합니다. 성인용 직업 적성 검사, 적성 요인 하위 검사 내용이요. 여러 가지가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출제된 이력이 있는 것만 정리한 겁니다. 사물 지각력이요. 지각 속도 검사에 해당되는 거고요. 협응 능력은 기호쓰기 검사입니다. 결국 눈과 손이 정확하게 서로 협응해서 세밀한 작업을 빠른 시간 내에 정확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협응 능력입니다. 기호쓰기 검사예요. 사고 유창성 검사는 창의력입니다. 그래서 많은 아이디어를 얼마나 짧은 시간에 낼 수 있느냐, 이게 바로 유창성 검사예요. 집중력은 방해가 있어야 돼요.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한 곳에 정신을 집중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바로 집중력입니다. 워크넷 청소년 심리검사입니다. 성인 아니고 청소년이요. 청소년 대상 흥미검사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직업을 대상으로 한 직업 흥미가 있고요. 진학을 대상으로 한 고교 계열 흥미검사가 있습니다. 학과, 대학, 전공에 관련한 고교 계열 흥미검사요. 고교 계열 흥미검사의 특징은요. 지필검사 없고요. 지필검사 없고 오직 인터넷으로만 검사한다는 게 특징 중에 하나고요. 청소년 직업 흥미 검사는 현탐례 사진관 이렇게 일반 흥미 6개가 있고요. 이를 각 분야별로 세분화해서 기초 흥미 분야 13개가 있습니다. 개인의 특성을 분석하는 3개의 하위 척도가 있습니다. 특성을 분석하는 건 활동, 자신감, 직업 척도 이렇게 3가지예요. 가치관 척도는 없습니다. 개인의 특성에 가치관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가치관 척도는 없습니다. 청소년 직업 흥미 검사의 하위 척도가 3가지가 있죠. 활동, 자신감, 직업입니다. 해당하지 않는 거 바로 가치관 척도입니다. 워크넷 채용 정보 검색 조건이요. 임금, 학력, 경력, 고용 형태, 희망 직종, 근무 지역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너무 많아요. 오답에 집중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연령 안 되고요. 근로시간 안 됩니다. 검색 조건에 연령으로 검색할 수 없고요. 근로시간으로 검색할 수 없습니다. 연령별 채용 정보 검색할 수 있다. 이거 오답입니다. 학력은 우리나라 학제와가 똑같아요. 전체가 있고요. 중졸이야 고졸, 대졸 2, 3년, 대졸 4년, 석박사, 학력 무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졸이 빠져있죠. 학력은 고졸 이하다. 중졸이 빠져있죠. 이게 오답입니다. 우대 조건 선택 항목이 있습니다. 우대 조건에는 청년, 장년, 여성 이렇게 있어요. 청년, 장년, 여성이요. 이주민 우대 채용 없습니다. 최대 10개까지 직종 선택 가능하고요. 이메일 입사 지원이 가능한 채용 정보를 또 검색할 수 있습니다. 희망 임금은 연봉, 월급, 1급, 시급별로 최소 금액, 최대 금액을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교대 근무 여부, 고용 형태, 장애인, 희망 채용도 검색 조건에 해당합니다. 워크넷 채용 정보 검색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거요. 연령과 근로시간은 검색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워크넷 채용 정보에 나오는 기업의 형태입니다. 규모의 측면에서 대기업, 강소기업, 벤처기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중자가 붙어 있는 중소기업, 중자가 붙어 있는 중견기업은 다 오답이에요. 대신 강소기업이 있고요. 벤처기업이 있습니다. 기업 소유의 측면에서 외국계 기업이 있고요. 공무원, 공기업, 공공기관이 있고요. 코스피, 코스닥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특징의 측면에서는 일학습 병행기업, 친화기업이 있습니다. 가족 친화기업, 청년 친화기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해야 될 오답이요. 가족 친화기업과 청년 친화기업은 있는데 환경 친화기업은 없습니다. 환경에 관해서 워크넷에서 다루지 않아요. 다문화 가정 지원 기업 이것도 대상 아니고요. 금융권 기업이라는 특징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금융권 기업도 대상이 아닙니다. 워크넷 채용 정보에 기업 형태별 검색에 해당하지 않는 거요. 규모의 측면에서는 벤처기업이 있고요. 소유의 측면에서는 외국계 기업, 특징의 측면에서는 일학습 병행 기업이 있습니다. 검색에 해당하지 않는 거 정답 3번 환경 친화기업입니다. 워크넷에서 환경에 대해서 다루지는 않아요. 잡맵입니다. 통계청에서 실시한 지역별 고용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자료인데 그 자료가 워크넷의 직업진로 자료실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직업별 소득에 관련한 내용하고요. 이러저러한 분포에 대한 내용입니다. 직업별 소득과 학력 분포, 연령 분포, 여성 비율, 이런 식으로 이런저런 분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요. 청년 구직자 참여 비율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구직자의 참여 비율 들어가 있지 않고요. 두 번째, 학력과 근로자의 평균 소득을 얘기하는데 이 평균 소득의 의미는 최빈값이 아니고요. 평균값이고 중위값입니다. 소득은 평균값과 중위값으로 표현된다. 요 점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듣고 계신 강의는 직업상담사 2급 초단기 합격비법의 핵심 내용 파트입니다. 교재에는 2002년부터 지금까지 20년간의 문제를 출제 빈도와 중요도를 검토해서 필요한 모든 문제를 실었습니다. 전자책 버전으로 출판되어 있어서 교보문고 예스24 등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전자책이 불편하신 분들, 인쇄 가능한 버전 혹은 제약 없는 PDF 버전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 블로그 공지글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아래 정보창에 링크를 넣어드렸습니다. 이 내용은 블로그와 전자책에 동일하게 그대로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라디캠지기 꾸벅이 박종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